경합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한대건이고요. 2월 7일 부산경마 금요일경마 한대건의 음납해설 방송 시즌2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 추워 뒤질 것 같아. 워낙에 추위를 많이 타요. 네. 난리가 아니죠.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국이 들썩들썩합니다. 경마를 한 해 만에 그런 얘기도 오고 가는데 아직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출이 얼마인데 또 포기하겠습니까? 걔들은 우리의 안위보다는 경마의 매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코로나를 대비해서 마스크도 좀 착용하시고 경마장에 어차피 나오실 거면 대비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손도 좀 자주 씻으시고. 어쨌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좀 어수선한데 그건 그거고 경마 때문에 좀 어수선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 경마가 계속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배당판에 인기마필이 거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기마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도대체 뭐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부산 경마는 기수 선정을 하루에 7마리만 두수 제한하는 거 빼고는 이렇게 행정적으로 뭐가 이렇게 바뀐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정도현 기수도 8마리 타고. 매주 한 8마리 타는 기술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뭘 바뀌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7마리인가요? 헷갈리네. 지난주에 최시대 기수가 8마리 타던데. 기수가 워낙에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중요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그랬지만 눈 가리고 암호하는 게 참 많아요. 성매매도 그렇죠. 성매매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성매매법을 금지한 지가 꽤 됐죠. 그래서 사고 팔 수 없다는 게 이제 성매매인데 그것 때문에 얘기가 많았어요. 쉬운 예로 장애인이 성인인데 성관계를 하고 싶으면 돈을 주고 못하면 그 장애인은 누구랑 할 수 있겠냐, 성욕을 풀지를 못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업 여성들이 국회 앞에다 시위를 하기도 했었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함정 수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 성매매를 나섰던 여성을 가장해서 여자 경찰이 자기가 이제 콜거린 것처럼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성매매를 했던 사람을 잡아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는 함정 수사 자체가 안 되죠.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하니까는 아무래도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이 되면서 많이 줄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잡힐 확률이 있으니까 그거 겁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함정 수사가 안 되니까는 공공연하게 성매매를 할 수 있지 않나. 너무 쉽잖아요. 어디 번화가만 가도 수많은 명함들이 어디든지 불러주면 달려갑니다. 이런 멘트를 날리는. 그리고 얼마 10만원, 20만원, 오피걸, 20대 대학생, 이러한 명함들이 아직도 길바닥에 막 널려있죠.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 그러면서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유전무죄 이런 얘기가 나왔죠. 돈이 있으면은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은 또 죄가 있는 거라고. 그거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90%가 동의하지 않을까요? 삼성의 이재용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잡히지 않습니다. 그죠? 소위 잘 나가는 그룹의 총수의 아들들이 어디 가서 뽕하고 사람을 조합해도 법적인 처벌을 다 벗어납니다. 판사나 검사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지들 식구라고 봐주죠. 참 개떡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또 우리는 꿈을 꾸고 있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좀 회의적이죠. 어쨌든 간에 부산 경마가 좀 그런
뉘앙스가 조금 있어요 요즘.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부가 썩어 들어간 것이 아닌가. 변화가 있어야겠죠. 예. 뭐 부산만 꼭 그런 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짝 긴장해 있는 뭐 민주노총이 데모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언제부터 문중원 기수 뭐 돌아가신 고인이긴 하지만 그 민주 열사가 됐는지. 민주노총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 거 보면. 예. 그 사람이 민주 열사가 됐습니다. 문중원 기수가 자살한 게 부당히 이기지 못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까?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마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경마를 즐기는 소액으로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이 경마장에 와서 정말 즐겁게 경마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소리고요. 쓸데없는 얘기니까 귀담아 드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저 역시 먹고 살기 위해서 예상 가능한 직업을 선택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누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부산 경마를 볼 때마다 참 깝깝하긴 하네요. 그래도 방송은 열심히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호응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경마고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뭐가 있죠. 한대권의 문자 정보는 여기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으니까 무통장 1일 2만원, 2일 3만원, 3일 4만원 입금들 좀 많이 하셔서 조금씩 절약하셔서 무통장 문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드폰으로는 060-300-7766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성정보는 060-706-9 나오고 있고요. 부산은 서울 못지않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정말 지난주에는 너무 깝깝하더라고요. 항상 뭐 좋은 것만 보여드리고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날 찾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낯짝이 두꺼워서 그렇게 못하겠네요. 어쨌든 이번 주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고 쥐어짜내고 짜낸 광고 한번 보시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서울 제1경주 시작했습니다. K보면 아이스펀치입니다. 큐에 들어갔을 때에도 임경규에게 물어보니까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KT의 조건이 좋고 앞으로 보여줄 거름이 더 있는 아이스펀치는 상당 부분 발전을 할 겁니다. 1번은 3번과 6번. 아이스펀치였습니다. 1번, 3번, 5번까지 3마리. 경주리 1300m 제10경주 출발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6번은 마이티고가 제대로 가려주고 갈아놨습니다. 6번을 놓고 한번 승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만 나는 스타는 이제 전력의 변화를 보여줬죠. 6번 놓고 10번 주력. 2위는 10번만 나는 스타, 3위는 1번. 혼합 3등급 1200m 단거리 경주 서울 제14. 13경주입니다. 7번 바람은 오히려 강자 틈에서의 선전이기 때문에 10번은 프리맥스입니다. 전개가 일단 자유로워요. 이번에는 선두권이 굉장히 치열하죠. 10번 놓고 4번, 5번, 7번. 마이오프를 넘어서는 10번 프리맥스입니다. 네, 부산경마 1경주입니다. 여기 서울 경마가 떠 있는 거야. 다시 띄울게요.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것도 없네? 띄우면 되지 뭐. 항상 매끄럽지 않은 방송을 찍어가고 있는 한대권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익숙해지지가 않는다. 언젠가 나아지겠지. 아니나? 자, 1경주예요. 일단 뭐 배당판 이 암말 위주 암말 편성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편성은 상당히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주목을 받는 마필은 6번과 달래죠. 별거 없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도 암말 경주 편성에 나왔고요. 12월 6일날 선행까지 나서면서 결국은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차로 잡혔고 지난 1월 10일날 경주에서는 편성이 약하니까는 선행권에 꾸준히 버티는 모습을 보이면서 입상을 합니다. 뭐 기록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주로가 좀 가벼웠다는 걸 본다면 결국은 못 잡아내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더 걸음이 나오질 못하고 딱 그만큼 딱 뛰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것도 애매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편성은 또 잘 골랐습니다. 암말 편성인데 큰 걸음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쥐어짜다가 승급하면 또 사라지고 뭐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팔리지 말아야 될 마필 팔리죠. 이번 미라클린드 데뷔전에서 전혀 관심을 못 끌었던 마필인데 지금 인기마로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당시에 1번 게이트 발주가 좋지 않았죠. 발주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시쳇말로 진짜 등껍질 벗길 정도로 미니까 선행을 갑니다. 근데 선행을 가긴 하는데 경합성이었었고요. 결국은 저렴이 무뎌지는. 이번에 선행은 때려 죽여도 못 가죠. 뭐 6번마 달래도 있고 이게 또 미라클 윈드가 발주 게이트 이탈이 빠른 게 아니라 저번에도 1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좋지 않았지만 밀어서 선행을 갔기 때문에 6번마 달래가 그렇게 쉽게 자리를 내줄 만한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말 미라클 윈드의 선행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팔린다 하더라도 쉽지 않다고 봐야죠. 지워야 될 것 같고요. 여력도 없었고 눈꽃 여왕은 한 발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문제는 지금 아너킨이 되지 않을까 봐요. 주행검사 모습 보면 상당히 여력이 있어요. 순발력 있는 모습도 보였고 선두권 가담을 대면서 따라가서도 이렇게 한 발을 쓰는 걸 보니까 의외로 강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은 편성이 약합니다. 안말경주 편성에 인기를 끄는 마필들도 약간 거품이 많이 꼈어요. 아직까지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잠재 능력 면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행검사 모습에서 여러 개 많았던 출마 아너킨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경주 데뷔전이긴 하지만 가장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막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구마 어메이징 걸이 혼전화 중에 꾸준하게 띄워주기 때문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편성인 건 맞는데 뭔가 이렇게 찝찝한 느낌? 1번 달의 바다도 지난번에 바닥 추입을 하긴 했는데 그거는 자체가 그렇게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바닥 추입이 되기에는 게이트 1번이 좋을 수는 없죠. 모래를 다 쳐맞고 가야 되니까. 안전적인 축은 6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잠재 능력면을 봤을 때는 7번을 놓고 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 현장에서 한번 7번마의 현장 컨디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마필 중에서 축 선정을 하겠고요. 2번, 9번 이 마필들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에도 뭐 그렇게 잡혔겠죠. 뭐 6번, 7번이 잡혔네요. 이렇게 잡혔고 뭐 미라클린들은 생각보다 많이 잡혔네. 이러니까 쓰레기라는 얘기 되는 거예요, 예상가들이. 이런 말도 안 되죠. 지워야죠. 방송을 찍어도 누구나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기말을 팔려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명분이 있다면 능력을 안다면 지울 수 있어야죠. 예상가는. 그게 예상가가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입상했으니까 이 말이 잘 뛸 거예요 라고 하는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시불이 되는 예상가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여러분들의 예상가들을 진짜 뭐 알로 보는 거예요. 저것들보다 내가 잘해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그래도 예상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공부는 차하고 나와야지. 공부도 안 하고 방송 찍는 거 보면 내가 소위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정말 가관의 똥집.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많이 맞히진 않아. 나도 알아 그건. 그래도 여러분들은 궁금증을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잖아. 나를 만나면서. 개소리고요 또. 자 부상만 이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서 출전했고요. 1200m. 이것도 혼전이죠. 극심한 혼전. 강력한 충마라고 할 수 있는 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더선 오브 갓 끝판 컬러죠. 영광의 특급 퓨전파크 금악 카이로스. 이게 이 가장 문제가 되는 마필이 지금 금악 카이로스예요. 발음이 이러지? 금악 카이로스. 주행검사에서 보면은 말이 뭔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아주 패죽이니까 많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1300 나오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1300 나와서 주행불량기를 보여줬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듬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번 조교 때는 괜찮아요. 또 장구를 망사 눈감면으로 바꾸면서 뭔가 이렇게 겁을 내는 것에 대한 플러스 요인을 만들어주려고 했기 때문에 말 잘 만드는 19조라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고요. 어차피 뭐 1200이라는 특정에 뭐 능력마가 없는 뭐 아직까지도 4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현 등급에 머물러 있는 똥말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균형이 있지 않나. 근데 주행 악벽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걸 축으로 놓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고 어쨌든 도전력은 있다고 봅니다. 축막감은 2번을 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별거 없죠. 오로지 게이트의 이점입니다. 게이트 이점의 유연명 기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이 빠른 마필이 없어요.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이 밀고 나가면 자리 잡기가 가장 용이합니다. 또 최근에 보여준 걸음 나쁘진 않았고요. 뭐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 안 좋았어 사실. 뭐 끝판 클루저는 전개적으로 유리하고 10번만 퀴전파크로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이 있죠.
그래서 애매하긴 하지만은 2번을 놓고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문제는 6번인 것 같아요. 영광의 특급이란 마필이 공격기를 가지기 전까지만 해도 크게 별다른 능력이 없어 보였는데, 이 조교대라든가 제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6번이 가장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번 놓고 공략하고, 실마 금화 카이로스가 과연 실전에서도 주행 악벽을 보이지 않느냐, 이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슷비슷하죠. 네. 근데 이게 2번도 강력한 축마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사실. 네. 불안불안하죠. 자, 부상과 3경주로 넘어갑니다. 9마리 단촐한 편성인데 약간 우열도 좀 드러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전에서 왜 못 뛰나. 3무와 닥터거리가 그 짝이죠. 11월 달에 데뷔할 때는 외축으로 심하게 사행을 하면서 걸음을 안 보였고, 12월 13일 날도 인기마로 발렸지만 발축이 안에 막 기대고 있으면서 선유권에 끌어올렸지만 결승경 앞에서는 택도 없었고요. 그래서 1월 10일 날은 뭐 의도하고 아주 선행을 받아낸 것 같아요. 뭐 선행이 아주 쉬웠다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선행을 추구를 하면서 경합성에 막판 끝걸음을 더 나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정답은 나왔죠. 물에 안 맞고 선행 가는 게 이마필한테는 걸음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닥터그레이가 3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추구하지 않을 만한 이유는 없고요. 다른 마필들이 이렇게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3번 닥터그레이 선행이 유력시되기 때문에 그냥 3번은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네, 뭐 그런 짝이에요. 뭐 이 마필이 얼마나 잠재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런 마필들은 선행을 가지 못할 경우에는 또 깨질 여지가 분명히 있긴 있죠. 하지만 현재의 조건으로서는, 현재 편성의 조건으로서는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3번 패밀리 댄서, 6번 이글스타는 그냥 보여진 대로 끝걸음이 있고, 문제는 7번 그레이트 보스인 것 같아요. 이게 포인마인데 10월 달에 주행 검사를 합격을 하고 11월 달에 연속 주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2달 가까이를 놀죠. 조교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준비 과정이 길었던 마필이고, 그 준비 과정 안에서 마필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교 때 모습이 상당히 좋아서 편성도 약하니까 뭐 안 될 건 없지 않나. 근데 조금 인기가 과하다면 너무 양기성 마방이 신마승부가 강한 집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마승부가 약한 집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불안한 느낌? 근데 말은 괜찮아요. 그러면 마이즈걸은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장기유형마들 팀에 있었죠. 그래서 계속 많이 밀리는데 초반에 결국은 직선에서 끝걸음을 보면 오히려 탄탄한 모습을 보여서, 이거 뭐 이 말이 못 뛰었다기보다는 장기유형마가 군 차이가 워낙에 나니까 이 마필이 꼭 못 뛴 것처럼 보여도 마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기본적으로 하위권에서는 그렇게 물릴 만한 마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3번 놓고 7번, 9번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겠고요. 4번과 6번 중에서 방어 막권 정도를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이 7번과 9번이 다 신마들인데 기존에 떴던 4번과 6번이 별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종합지에도 아마 그렇게 잡혔을 여지가 상당히 높죠. 네, 6번이 많이 잡혔네요. 저는 9번 와이즈걸이 의외로 더 재밌는 막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와이즈걸, 관심 가져보시고. 너무 조그맣게 했나? 9번 말이야, 9번. 이거 W라고. 너무 크겠습니다. 자, 부상만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한대건의 부상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의 아피들이 출전했는데 편성 자체는 허접해요. 능력마도 없고 팔리는 마피는 있지만 늦추입하고 선행도 못 가고, 자, 이런 아피들을 한대건은 승부로 해보겠다고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겁니다. 팔리는 건 많죠. 블루 엠버, 에이스 잭파, 원더풀 플라이, 플라잉 킹드, BK 유한, 패셔키, 뭐 이런 아피들이 팔릴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리 정도. 다 고만고만해요. 도토리 키재그고, 경주거리가 1400이다 보니까 어느 한 아필 장담할 수 있는 입장은 절대 아니지 않느냐. 전개의 조건, 그리고 상태의 회복세, 이 두 가지를 노리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붙어보겠습니다. 한대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배당판에 인기 1위마로 팔리지만 그 인기 1위마조차도 믿을 수 있는 경주는 절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의도적으로 중배당을 노리고
한대건은 부상경마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4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공략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침 묻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손에 입으로 간염이 된다 지금. 몸에 수분이 없어서 자꾸 뭔가를 묻혀야 돼. 책장에 안 넘어가. 자, 부상마 5경주입니다. 9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이 정도의 축이었나? 5번 미스터벨라가 압도적인 축마로 팔리고 있죠. 뭐 걸음이 늘었다라기보다는 지난번에 편성의 이점이었었는데, 근데 상자가 없으니까 이게 선행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깨져도 뭐 할 말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안 터졌는 건 있죠. 이거 뭐 킹브라더 3화 닥터맥스는 지난번에 끝걸음을 보면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이게 뭐 후미권에서만 질주하다가 막판에 한 발을 달리는 마피기 때문에 타이밍 싸움에서 밀려버리면 또다시 늦추입을 해서 사람들 마음에 대못을 막을 여지가 있지만 편성은 1400이고 경주거리도 적정하고 또 선입권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만 필요 올라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똑같은 맥락이죠. 히트더 로드 데뷔전 때 보면 늦발하면서 끝걸음을 남겼던 마필인데 이마필도 발주가 좀 안 좋았었는데 발주만 제대로 나온다면 1400이니까 감가상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 그래서 8번이 데뷔전 사연도 있고 해서 이거 축막값을 한번 의도적으로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뭐 안정적인 걸 원하신다면 5번을 놓고 하시겠지만 저는 8번을 놓고 2번, 4번, 5번 이런 마필들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지는 5번이 뭐 압도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잡힐 정도는 아닌데 능력 1400인데 이게 상당히 무뎌지는 마필이거든요.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8번이나 2번 뭐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상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부상경마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일단은 뭐 큰 문제가 없다면 뭐 2번을 놓고 공략을 해볼 생각이에요. 톱베스트. 사실 이게 별 능력이 없죠. 하위군에서도 좀 약체 편성해서 3착 되다가 우승 한번 하고 승급인데 사실 현 등급에 올라와서 너무 기복을 보이는 마피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번 닥터스카이도 그렇고 부담장의 무언시머 카스텔코와 부정을 못 이겨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피들보다는 경주의 조건이 2번 쪽에 전 더 낫다고 봅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2번을 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2번을 놓고 여러 등의 아필들이 있는데 뭐 1번 로즈블릿도 있고요. 뭐야 이거? 네, 로즈블릿. 이 세 마리의 아필은 우선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어디에 힘을 실어주느냐가 관건이겠죠. 자, 한대건의 현장 예상에서 어느 쪽에 힘을 실을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2번을 놓고 하는데 제가 언급을 안 해드렸지만 한 마리의 마필은 배당 쪽에서 상당히 칼을 갈고 나와서 공마필까지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예상에서 그 복병 마필까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상마 6경주 한 달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상마 7경주 넘어갑니다. 아, 이건 축이 없다. 뭐 이렇게 놓고 싶은 마필이 없네. 아, 좀 짜증나는 경주인데. 일단 1번과 지구력 88은 뭐 매번 착순이지만 지난번에 패출을 나왔어요. 1월 5일날 경주에서는 패출을 나하고 이제 착순을 기록한 거고 조개 때 모습 보면은 뭐 패출에 대한 여파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잘 띄워주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게이트 2점도 있고 아예 무시 못하고 뭐 충막감으로 팔리는 3막 9선더 승급전인데 일단 전기가 상당히 유리하죠. 다른 마필들이 원체 느리다는 점에서 막판 초반에 선두권 공략을 해버리면 못 잡을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마필도 능력이 대단한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승급전에 이렇게 팔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리고 맥스 파워도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설마 우승 지키면 매번 그 타령, 현등급에도 매번 그 타령이고요. 10분만 르나생스맨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늦발을 하고 좀 올라오는 늦추입을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게 정상 출전 주기에 지난번에도 걸음이 상당히 여유가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3번이 나가면 결국은 바닥 추입을 하는 한 마리 아필에게 기회가 올 거라고 보는데 10번이 그 기회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랜 곱벽지를 가져 나오는 11마 신라의 미소는 사실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어서 현장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번이 좀 안정적인 축이긴 하지만 한대건은 10번을 놓고 한번 의도적으로 배당을 한번 늘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10번이에요. 야, 오랜만에 배우니까 별이 안 걸린다. 역시 사람은 맨날 하던 짓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야. 3번, 10번이 팔리는데 10번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다들 고만고만해요. 능력마다 경주가 아니니까 3번도 못 깨져도 할 말이 없는 쪽. 자, 부상마 8경주 넘어갑니다. 금요일 경마의 최대 승부처, 한다음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 광고 한번 봅시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서울 제1경주 시작했습니다. K 보면 아이스 펀치입니다. 퓨에 들어갔을 때에도 인경 유색에 물어보니까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KT 조건이 좋고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서 있는 그 아이스 펀치는 상당 부분 발전을 할 겁니다. 1번은 3번과 6번. 펀치였습니다. 1번, 3번, 5번까지 3마리. 경주리 1300m 제10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 10경주입니다. 6번은 마이티고가 제대로 가르쳐 갈아놨습니다. 6번을 놓고 한번 승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만 나는 스타는 이제 전력의 변화를 보여줬죠. 6번 놓고 10번 주력. 2위는 10번만 나는 사, 3위는 1번. 혼합 3등급 1200m 단거리 경주 서울 제14. 13경주입니다. 7번 바람은 오히려 강자 틈에서의 선전이기 때문에 10번은 프리맥스입니다. 전개가 일단 자유로워요. 이번에는 선두권이 굉장히 치열하죠. 10번 놓고 4번, 5번, 7번. 마이오프를 넘어서는 10번 프리맥스입니다. 네, 부상마다 8경주고요. 한대 더바가 메인 승부처.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큰 능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들 고만고만하니까. 아마 소모치고도 압도적인 충막감으로 팔리고 있긴 하지만 이 마필조차도 큰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 결국은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과연 이번 경주에 가장 키를 쥐고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 이 하나, 둘, 셋, 넷, 5마리의 마필들이 상당히 배당판을 이끌지만 이 마필들이 모조리 깨져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자, 한대건은 한대건 생각대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이 마음먹은 대로 한대건이 승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그 마필을 중심에 세워놓고 승부해 보겠습니다. 자, 한대건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8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얘기했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 골이 울려, 골이. 어우씨.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니까. 8경주 많은 걸 터뜨릴게요. 네, 부상마 9경주 넘어갑니다. 이건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끝이 나지 않았나. 다른 건 말이 없어. 이거 한방 그냥. 대망의 길은 데뷔한 이후에 꾸준하죠. 뭐야 이거. 꾸준하게 강다 있는 모습을 보였고, 동투자데이도 대상경주는 졸전이긴 하지만 지난번 경고 때 뭐 전개를 어렵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여줬어요. 이런 거를 에너지 낭비하지 맙시다. 일단은 6번, 8번 인정. 뭐 부산이 점바당을 풀어주긴 하지만 말이 없어. 뭐 굳이 언급해드릴 말 필요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3복승식에도 대안이 없어요. 7번, 뭐 11번, 뭐 3번, 1번 이런 나플들이 3복승인데 믿음도 안 가고 이런 나필들에게 6번, 8번이 6번만 대망일과 8번 동투자가 깨진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구경주는 그냥 통과합시다. 이건 뭐 그냥 재미도 없는 경주니까 6번, 8번, 8번, 6번 인정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상마 10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를 1808만 앞에 출전했어요. 지난번에 명신 파워에게 깨진 8번 싹 쓰고 끝걸음은 언제나 좋죠. 뭐 장거리로 가서 더 낫겠다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렇게 늘어져 있지는 않아요. 이제 예전처럼 거리가 기니까 중속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길이 생겼죠. 그래서 단거리는 1300이나 1200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 제대로 못 듣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뜨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7번 원더풀 모닝이 충막감이죠. 꾸준하게 재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결정력도 있는 마피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3번 트루킹도 선입권에서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 3번 해피드래곤은 승급전이에요. 마이너스 2kg 감량인데 워낙에 늦추입을 하는 마필이고 약체들 편성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마필은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이 팔리더라고요. 한번 지켜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잘 지운다. 내가 지우는 건 상당히 잘해. 그리고 차 1번 프라이데이가 선행을 추구할 수 있다는 복병감으로 보여집니다. 뭐 7번 넣고 하면 여러 방 살 수 없잖아요. 그죠? 4번, 8번. 그리고 이 세 마리 안에서 끝을 내야죠. 네. 재미없는 경주예요. 배당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다, 이거는. 한번 볼까요? 네. 7번, 8번이 점배당이겠네, 이거. 4번이 어려워요, 8번. 근데 8번 싹 쓰고는, 또 늦추입을 할까봐 항상 걱정이에요. 네. 참, 승급을 한 3번이 저렇게 팔리는 거 보면, 다른 마필이 다 허접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부상마 10일 경주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1200m라는 경주 거리답게 2등급 경주다 보니까 상당히 발이 빠른 마필들이 대거 출마 투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눈에 보이는 마필들도 있고요. 3번 로얄 솔저와 8번 반지의 요정이 3착 승급을 하면서 4.5kg, 5.5kg 감량의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아마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충마 싸움이 될 것 같고요. 어떠한 나필을 충마로 우리가 주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주는 이기고 지고 나올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날 수 있는 경주예요. 스프린터들의 1200m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력 있게 경주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주력 한방마권 계약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마지막 부상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적중으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요일 경마 모두 마쳤고요. 승부처 문제되면서 끝낼게요. 4, 6, 8, 11 8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역만 6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날씨 춥다는데 취재 들어가야 됩니다. 취재 들어가서 영하 12도의 혹한을 뚫고 좋은 내용 취재해 보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많은 응원도 관심도 댓글도 하기 싫으면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